자, 드디어 엑셀에 기다리고 기다렸던 코파일럿 함수가 공개되었습니다. 올해 초였죠. 구글 시트의 코파일럿 함수와 비슷한 AI 함수가 먼저 공개되었는데요. 아직은 영어권에서만 제공되다 보니 영상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오늘입니다. 8월 19일 엑셀의 코파일럿 함수가 모든 언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었습니다. 이 함수를 쓰면서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이 함수 자체로도 뛰어나지만 엑셀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여러 함수와 파이썬 기능을 결합해보니 이거는 정말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이 함수는 베타 채널 사용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에 현재 채널 사용자는 영상 댓글에 베타 채널 등록 방법을 함께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코파일럿 함수의 사용법을 엑셀 초보자부터 고급 사용자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실전 예제와 함께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파일럿 함수의 기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기본 예제 시트에 오신 다음에 여기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요. 한번 함수를 같이 넣어보겠습니다. 동요 입력하시고요. COP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코파일럿 함수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제 상태에서 탭키를 입력해서 함수를 넣어주시고요. 그 안에는 프롬프트와 참조할 범위를 하나씩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엔 쉬운 예제로 한번 프롬프트만 간단하게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 5개를 작성해 라고 프롬프트를 넣어주시고요. 함수를 실행하면 이렇게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 5개가 표로 작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렇게 프롬프트의 인수로 이렇게 문장이 아니고요. 다른 셀을 참고해서 이런 식으로 볼까요? 엔드 기호로 이 앞에 있는 B3셀을 참고해서 특정 국가의 대표 음식을 작성하도록 문장을 넣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함수를 실행하면 지금은 대한민국이고요. 이거를 미국이나 일본으로 바꿨을 때 특정 국가의 대표 음식을 출력하는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가 정말 놀라운 점인데요. 이렇게 코파일럿 함수로 반환되는 범위는 파란색 테두리가 쳐지면서 동적 배열로 반환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를 참고해서 또 다른 코파일럿 함수를 작성하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또 다른 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각 음식의 설명을 50자 내외로 작성하세요 라고 프롬프트를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참조할 범위로는 이 목록의 시작 셀 뒤에다가 해시 기호를 추가해서 동적 배열을 참고하도록 코파일럿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면 이렇게 일본의 대표 음식 5개와 설명이 작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한번 국가를 바꿔볼까요? 이렇게 대한민국 업데이트가 되죠. 그리고 미국 이렇게 바꾸시면 특정 국가의 대표 음식과 설명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해서 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활용하면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표는요, 여기에서 구분을 영화배우나 가수로 바꾸면 여기 있는 머리글이 대표 작품이나 또는 대표곡으로 바뀌도록 제가 함수를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밑에다가는 미리 완성된 프롬프트를 활용해서 넣어볼게요. 코파일럿 함수로 이 각각의 셀을 참고해서 특정 국가의 유명한 가수나 영화배우의 대표곡과 앨범 판매량을 표로 작성하도록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코파일럿 함수를 실행해 볼게요.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면 우리나라의 대표 가수 10명과 대표 곡이 나열되고요. 이거를 영화배우로 바꿔볼까요? 그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국가도 대한민국에서 미국이나 또는 일본으로 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표도 편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규칙하게 작성된 이런 문의사항이나 리뷰에서 특정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여기에는 엑셀 학원을 다니고 있는 이 수강생들의 문의 내역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머리글을 참고해서 이름과 가입 지점, 이메일을 한 번에 추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코파일럿 함수로 이번에는 각 리뷰에서 추출하세요 라고 입력한 다음에 리뷰가 작성된 범위를 선택해서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음 항목들을 이라고 프롬프트를 넣어주고
항목이 입력된 머리글을 선택해서 함수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면 이렇게 각 이름과 가입 지점, 이메일이 추출된 거를 볼 수 있죠. 그리고 머리글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엔 이메일 대신에 한번 문의사항을 추출하도록 작성하면 이렇게 문의사항으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한번 가입 지점도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메일로 바꾸면은 이 머리글에 따라서 이 불규칙하게 작성된 문의사항에서 해당 텍스트를 실시간으로 추출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통장 내역도 분류해 볼 건데요. 통장 내역 시트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통장 사용 내역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서 이 통장 내역의 사용처 고유 목록을 출력하고요. 그 목록을 이 오른쪽에 있는 분류 규정에 따라서 분류해 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분류된 표를 가지고 VLOOKUP 함수를 사용해서 이 통장 내역에 정리해 볼 건데요. 한번 단계별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는 유니크 함수를 사용해서 이 통장 내역의 사용처에 있는 고유 목록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오른쪽에는 코파일럿 함수를 사용해서 한번 이렇게 넣어 볼게요. 각 사용처를 분류합니다 라고 넣어주고, 그 다음 범위로는 이 시작 셀 뒤에다가 해시 기호를 붙여서 동적으로 범위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프롬프트로는 다음 분류 기준에 따라서 라고 프롬프트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참조 범위로는 이렇게 넉넉하게 범위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 넉넉하게 범위를 선택하면 이 빈칸까지 분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는 트림 레인지 함수를 사용해서 실제로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만 참조되도록 트림 레인지 함수를 넣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월급, 저축, 식비, 문화비로 구분된 것을 볼 수 있고요. 한번 이 분류를 바꿔볼게요. 이 문화비에서 여가비로 바꾸면 업데이트가 되겠죠. 또는 한 번 더 추가해 볼까요? 지금 교본 문구가 있으니까 교재 구매비로 해볼까요? 추가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번 이 통장 내역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밑에다가 한번 추가해 볼게요. 홍콩 반점이라고 추가하면 이 사용자 목록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월급, 식비로 분류 목록까지 갱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 끝났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분류는요, VLOOKUP 함수를 써서 여기 있는 사용처를 검색할 거고요. 검색할 범위는 이 전체 열을 참고하고요.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정확히 일치로 불러오도록 넣어주시면 이 분류까지 업데이트가 되고요. 다시 한번 추가해 볼까요? 이 밑에는 yes24로 한번 추가해 볼까요? 그럼 이렇게 교재 구매비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코엑스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렇게 취합된 참가자 목록이 있을 때 네트워킹 행사에 사용할 그 테이블 단위로 구분된 표를 오른쪽에 만드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제가 미리 작성한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코파일럿 함수를 넣어 주시고요. 참조할 범위로는 이 왼쪽에 있는 이 모든 범위를 참고하도록 넣어 주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 보이죠? 이거를 잠시만요. 정렬을 바꿔서 이렇게 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함수를 실행하시고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각 참가자별로 테이블 번호가 함께 작성된 표가 완성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완성된 표는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값 형태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거를 정렬해 주면 되겠죠. 필터를 추가하시고요. 이걸 오름차순 기준 정렬해 주시면 이런 식으로 각 참가자를 네트워킹 행사에 사용할 테이블 단위로 나누는 작업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파일럿 함수의 정말 강력한 점은 엑셀에서 기존에 제공되던 파워쿼리와 파이썬을 엑셀 안에서 실시간으로 접목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예제로 이렇게 미리 작성된 이 PDF로 된 이 이력서 파일을 엑셀에 빠르게 취합하고요. 그 취합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면접 질문을 만드는 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김민수 팀장, 김민수라는 분의
이력서만 들어와 있지만 제가 이 폴더에다가 한번 다른 파일을 추가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파워 쿼리를 우클릭한 다음에 새로 고침하시면 네, 이렇게 업데이트된 PDF 데이터를 불러오는 걸 볼 수 있죠. 이 파워 쿼리를 사용해서 PDF를 엑셀로 취합하는 방법은 우측 상단에 이전 강의에서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 완성된 서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력서 데이터를 추가하신 다음에 한번 코파일럿 함수를 넣어 볼게요. 코파일럿 함수로 미리 작성한 프롬프트를 넣어준 다음에 참조할 셀로는 이력서 문장을 넣어서 함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면 이렇게 면접 질문이 완성되었고요. 이렇게 완성된 범위는 텍스트 조인 함수를 사용해서 이번에는 줄바꿈으로 이 문장을 하나로 취합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완성된 함수를 자동 채우기에서 쭉 넣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잠시만 기다리면 이렇게 각 면접자별로 중요 내용을 물어볼 수 있는 그 면접 질문도 아주 편리하게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건 이 파이썬도 엑셀 안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네이버 플레이스에 취합된 리뷰 데이터에서 각 형태수별로 이 단어를 추출하고요. 그 분류한 단어를 기준으로 워드 클라우드 차트까지 한 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리뷰에서 감정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함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프롬프트로 각 리뷰의 감정을 분석한 후 감정 분석 결과만 표 형식으로 출력하세요라고 프롬프트를 넣고 분석할 리뷰 범위를 선택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실행하시고 잠시만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감정이 긍정, 부정으로 분류화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오른쪽에다가 각 리뷰의 형태소를 나눠서 출력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완성된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범위를 똑같이 선택해서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키로 실행한 다음에 잠시만 기다려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각 리뷰에서 단어가 추출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이 목록을 잘 보시면 지금 좋았어요 대신에 좋다, 아쉬웠음 대신에 아쉽다, 적당하고요 대신에 적당하다, 이런 식으로 기본형으로 이 단어가 추출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목록을 가지고 이 오른쪽에 파이썬을 활용해서 워드 클라우드 차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는 이 빈 셀을 클릭하시고요. 수식 탭을 클릭한 다음에 파이썬 삽입 버튼을 클릭하시거나 단축키로 Ctrl Alt Shift P를 동시에 눌러서 파이썬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df라는 이름으로 여기 있는 이 시작 셀 기준 동적 범위를 해시기호를 넣어서 이렇게 선택해서 파이썬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수를 실행하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고요. 그 밑에는 제가 미리 만들어 온 파이썬 코드를 복사해서 파이썬 편집기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이 파이썬 함수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플롯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렇게 차트가 잘 나온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출력 방식을 엑셀 값으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차트 형식으로 플롯 시켜 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방금 넣었던 이 리뷰 기준 형태소로 나눈 워드 클라우드 차트가 완성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점은 우리가 방금 만든 이 파이썬 차트는요, 여기 있는 동적 배열을 참고하기 때문에 이 리뷰를 추가하거나 삭제했을 때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겠죠. 한번 이 리뷰를 좀 지워볼게요. 이 리뷰를 선택해서 우클릭하고 삭제로 지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기다리면 이렇게 차트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파일럿 함수는 더 많은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코파일럿 함수의 더 다양한 예제는 오빠도 엑셀 토요 라이브에서 더 심도 있게 알아볼 예정이니 이번 주에 진행하는 토요 라이브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다룬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도 긴 강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